지금 시장 보시면서 이런 느낌 드신 분들 많이 계실 겁니다. 비트코인은 상승하는 것 같은데 왜 내 XRP는 왜 제자리인가? 이 남들은 알트 대세장 온다라고 난리인데 막상 내 계좌는 조용한 것 같고, 그래서 오늘 딱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비트코인 86,000달러까지 간다는 이번 전망, 우리 구독자분들은 이걸 그냥 믿으시겠습니까? 아니면 이번엔 조금 다르게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먼저 이번 이슈 자체가 어디서부터 시작됐는지 이거부터 짧게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해외에서 유명한 암호화폐 분석가 미카엘 반데 포페라는 사람이 있어요. 저희 채널 차원에서도 이전 영상들을 통해서 여러 차례 언급드린 바가 있었는데, 이 사람이 최근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비트코인이 86,000달러까지 상승하면은 알트코인은 거기서 최소 30% 이상 그리고 60%까지도 상승할 수 있다라는 말을 했고, 지금 비트코인 75,000달러 아래로 쭉 빠질 가능성은 낮게 본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관건은요, 비트코인 8만 달러라는 저항선을 뚫을 수 있느냐 뚫지 못하느냐, 여기가 관건이 되겠는데, 근데 여기서 제가 왜 이 분석에 대해서 반만 동의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냐면요, 이 전망 자체가 틀렸다는 게 아니라 이 안에 XRP 홀더분들한테 진짜 중요한 얘기가 빠져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반대포페가 말한 알트코인 30에서 60% 상승, 이건 알트코인 전체를 뭉뚱그려서 한 얘기입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보셔야 돼요. 알트코인이라고 전부 다 똑같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비트코인 상승하고 나면은 자금들이 어디로 먼저 가고 또 어디로 나중에 가는지, 이 순서가 거의 매번 비슷하게 반복이 되어 왔기 때문에, 그래서 알트가 다 같이 60% 오른다가 아니라 어떤 알트가 먼저 상승하고 어떤 알트가 뒤늦게 따라오느냐, 이게 훨씬 더 중요한 질문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여기서 궁금하실 거예요. XRP는 과연 어디에 속할지. 솔직한 말로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 부분 좀 해석이 갈릴 수 있겠지만요, XRP라는 코인 자체가 조금 애매한 위치에 있습니다. 시가총액만 보면은 블루칩, 그러니까 대형 알트에 속하죠. 비트, 이더 다음으로 큰 축에 있습니다. 근데 가격 움직임을 보면 어떤가요? 대형 알트치고는 반응이 조금 느릴 때가 많죠.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 따라서 바로바로 움직여주고 있는데, XRP는 혼자서 몇 주씩 조용하다가 어느 순간 확 터지는 패턴들, 이게 계속 반복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많은 홀더분들께서 답답해하시는 이유인 거고, 비트코인 오를 때 같이 안 오르다가 내릴 때는 또 같이 내리고, 이게 기분 탓이 아니라 실제로 그런 흐름들이 역사적인 패턴상으로 계속 있어 왔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여기서 더 깊은 질문으로 들어가 볼게요. 이번 사이클은 과연 과거랑 뭐가 다를 수 있을까요? 지금 시장을 과거랑 다르게 만드는 요소가 하나 존재하는데, 바로 기관들의 투자 자금입니다. 예전 같은 경우 알트 대세장 오면은 개인분들께서 비트에 번 돈들 전부 다른 알트로 옮기는 그런 종류의 자금 이동이 주였다면, 그래서 속도가 빨랐습니다. 비트코인 오르면은 며칠 안에 알트 쫙 따라 올랐고요. 또 그 다음 중소형 알트가 미친듯이 튀었고요. 뭐 이런 식이었었죠. 근데 이번 사이클에서는 ETF라는 통로로 들어오는 자금들이 섞여 있다 보니까, ETF는 쉽게 말하면 주식처럼 사고 팔 수 있게 만들어 놓은 코인 상품이죠. 이걸 통해서 들어오는 돈들 대부분 비트코인, 이더리움 같은 이렇게 시가총액이 큰 코인에 먼저 머무릅니다. 알트까지 넘어오는데 시간이 더 걸릴 수 있다는 뜻인 건데, 이게 왜 중요할까요? 시장 자금들이 알트로 넘어오는 속도가 느려진다는 건요, 우리가 기대하는 알트 폭등이 예전처럼 한 방에 오는 게 아니라 조금씩 나눠져 가지고 온다는 뜻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나눠진 흐름 안에서 누가 먼저 수혜를 보느냐, 이게 바로 이번 사이클의 핵심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기까지 들으시면 조금 불안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XRP는 뒤로 밀리는 거 아니냐, 뭐 이런 걱정도 드실 거고. 근데 재밌는 지점은 지금부터입니다. 최근에 몇 달 동안 XRP 관련해가지고 제도권 쪽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죠. 미국에서 가상자산 관련 법안 얘기가 진행 중이고, 그리고 큰 기관들이 XRP를 실제 결제망에 붙이려는 움직임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왜 지금 이 시점에 중요하느냐? 기관 자금이 움직일 때요, 가장 많이 보는 게 제도적으로 안전한가거든요. 이 변동성이 큰 중소형 알트들, 기관이 바로 못 들어갑니다. 내부 규정 때문에도 그렇겠고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관들은요, 비트코인, 이더리움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갈 때 제도권 안에서 가장 정리가 잘 된 코인들부터 자금이 들어갈 가능성이 높겠고, XRP가 그 후보군에 들어갈 수 있느냐 없느냐, 이 지금까지 공개된 자료를 보았을 때 가능성이 없다고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물론 확정적은 아니겠지만 지금까지 나온 뉴스나 호재들 흐름들 종합해봤을 때 최소한 이 시나리오를 아예 무시할 수 없는 이런 상황이라는 것만큼은 확실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중소형 알트코인들 어떻게 될까요? 이 부분도 많이들 궁금하실 겁니다. 중소형 알트는 반대 포페가 말한 30에서 60% 상승의 진짜 주인공이 될 수 있는 자리에 있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덩치가 작으니까 같은 자금이 들어도 훨씬 더 크게 튀겠죠. 근데 문제가 뭐냐? 이게 언제 오느냐입니다. 앞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번 사이클에는 자금이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속도가 조금 느릴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소형 알트들이 터지는 구간들, 과거처럼 비트코인 고점 직후가 아니라요, 지금 더 뒤에 올 수가 있다는 거죠. 이 시장 자금 흐름들 추이를 봤을 때 그렇게 해석해볼 여지가 있다, 이 정도로 들어주시면 좋겠고, 그래서 여기까지 정리를 드리자면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거는 단순한 알트 대세장이 온다? 이런 게 아닙니다.
자금이 순서대로 갈 거다. 그리고 이전보다 조금 더 천천히 내려오는 구조가 만들어지고 있다는 거. 그럼 비트코인이 8만 달러라는 저항선을 확실하게 뚫어준다고 가정을 드려보자면은 그 직후에 상승하는 코인이 뭘까요? 제가 보기에는 이더리움이 먼저 반응을 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며칠에서 몇 주 정도 시간이 흐르고 나서 제도권 안에서 자리를 잡고 있는 대형 알트 쪽, 이렇게 자금이 넘어오게 될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XRP가 움직이는 구간들이 보통 이때부터 나왔어요. 정리하자면은 비트, 이더, 그 다음에 XRP가 움직일 것이다. 그리고 그 다음에서야 중소형 알트 장세, 마지막으로 크게 튀는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시나리오에서 가장 조심하셔야 될 부분, XRP가 움직이지 않는 그 중간 구간들, 비트는 올라가고 이더리움도 올라가는데 XRP만 조용하다 보니까 거기서 만약에 XRP 손절해가지고 다른 데로 갈아탄다? 그럼 거기서 고점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 패턴이 과거에 여러 번 반복됐었어요. 내가 팔고 나니까 올라가더라. 내가 사면 떨어지더라. 보통 이런 패턴들에서 나오는 파생되는 말들입니다. 이렇게 팔고 나서 얼마 안 돼가지고 크게 튀는 경우들 여태까지 많았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 이슈의 진짜 핵심은 알트가 얼마나 올라가냐 이거 아닙니다. 어떤 순서로 오르냐 이거겠죠. 그리고 그 순서 안에서 XRP는 뒤늦게 반응을 하겠지만요. 한번 반응이 오면 크게 움직이는 자리에 있다는 사실. 그래서 지금 가장 위험한 선택은 움직이지 않는 구간이라고 해가지고 조급하게 답답하다고 그냥 갈아타버리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한 가지만 질문 드리고 마칠게요. 비트코인이 8만 달러 저항을 뚫었을 때 우리 구독자분들은 어떤 포지션으로 그 뉴스를 맞이하실 예정이신가요? 이 긍정적으로 생각, 상승할 거라고 생각, 리플은 좋다라는 생각, 여러 가지 생각과 습관이 존재합니다. 우선 이 시장에서 재밌게 오래가기 위해서는요, 내가 수익을 내야 돼요. 내가 수익을 내지 못하면 결국에 재미가 없고, 그러다 보면 조급하게 손절을 한다거나 뇌동매매해가지고 손실을 본다거나 안 봐도 될 손실들을 계속 쌓여만 나간다는 겁니다. 쉽게 말씀드리자면 수익 실현 자체가 습관화가 되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특히나 지금 같은 알트 장세에서는 섹터, 테마 흐름들 잘만 찾아내시면은 5%에서 10% 정도 단기 관점으로 목표로 하기는 어려운 시장까지는 아닙니다. 다만 많은 분들께서 수익 실현을 어려워하시고 습관이 안 되어 있다 보니까 매도에 있어서 망설이는 분들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거예요. 이 단기 종합방에서도 안내드리고 있지만요. 눈치 보기 매매가 아니라 차라리 욕심 때문에 계속 수익 실현을 놓치신다면 그냥 편하게 단기 목표가에 걸어놓으시길 바랍니다. 더 상승할까봐 못 팔아요. 이런 건요. 로또 1등 돼서 이것저것 나갈 비용이 무서워서 로또 1등 당첨을 피하는 것과 비슷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먼저 이 매도에 대한 어려움들 내려놓고 습관이 되셔야 된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같은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요, 한 가지 방향성에 대해서만 보시면은 오히려 손해볼 수밖에 없는 시장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느냐? 지금은 무조건 투트랙 전략이 필요한 장이다,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한쪽 비중에 대해서는 중장기 물량으로 계속 모아가세요. 이거는 큰 흐름에 대해서 먹는 계좌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나머지 비중에 대해서는 단타 물량으로서 운영을 하시면서 좋은 타점에서 매수하시고 또 목표가에서 매도하시고 이거를 계속 반복하시면서 말 그대로 지속적인 수익을 쌓아 나가는 겁니다. 방금 전 엘프코인 같은 경우는 124원 구간에서 매수해가지고 129원의 목표가 도달하면서 수익 실현했고요. 도지코인도 역시 마찬가지로 140원 구간에서 매수해서 145원의 목표가 도달하면서 수익 마무리됐습니다. 여기에서의 핵심이 뭐냐? 아무 데서나 막 들어가는 게 아니라 좋은 자리에서 미리 진입을 하고 여기에 따른 정확한 목표 가격을 미리 정해놓고 대응을 했다는 점입니다. 이렇게 단타로서 만든 수익들은 중장기 포트폴리오 계좌로 옮겨가지고 이 중장기 물량에 대해서 계속 축적하고 쌓아 나가시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나머지 수익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단타 계좌에 넣어가지고 키우는 데 쓰셔도 되고, 아니면 개인적으로 그냥 활용하셔도 됩니다. 뭐 가족들하고 외식을 하거나 평소에 못 샀던 거 사거나 여러 가지 방법으로 스트레스를 풀 수도 있겠죠. 결국에 계좌를 키우는 사람들은요, 중장기 포트폴리오에 기다리는 돈, 그리고 단기적으로 운영해서 수익을 키워나가는 이렇게 굴리는 돈을 따로 놓습니다. 한마디로 포트폴리오가 한계가 아니라는 거겠죠. 부분들에 대해서 혼자 하실 수 있는 분들은 혼자 하셔도 좋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처음 진입하셔가지고 혼자 타점 잡기가 어려운 분들, 아니면 오랜 기간 내가 혼자서 투자를 해봤었지만 이렇다 할 수익을 보지 못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현재 우리 채널에서 운영 중에 있는 단타방에 입장을 하셔도 좋습니다. 지금 우리 채널 같은 경우는요, 먼저 챗 GPT를 활용한 단기 타점 수익방을 운영 중에 있고, 그리고 두 번째로 리플 XRP와 관련된 전용방이 있고요. 세 번째로 톡보를 빠르게 전달드리고 있는 브리핑방이 있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 방을 운영 중에 있기 때문에 원하시는 방 입장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면은 제가 직접 안내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챗 GPT 활용방 같은 경우는요, 1년 365일 시장 모니터링하면서 시장이 하락했을 때 좋은 자리에서 진입을 하거나
진입 이후에는 목표 가격을 미리 걸어놓고 매도 체결되면 알림 드리면서 시장이 추가적으로 상승이 예상되는 경우에만 신규 타점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지금 시장이 과연 추가 하락이 예상되는 시장인지 아니면 바닥을 짚은 시장인지 아니면 다소 비싸게 내가 매수하더라도 더 비싸게 매도할 수 있는 시장인지 인공지능과 챗GPT 활용해서 짚어보면서 대응에 대해서 도움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구독자분들께서는요, 하루 종일 차트만 보고 있을 필요가 없어요. 원칙대로만 편하게 그냥 대응하시면 되는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와 함께 하고 싶으신 분들만 댓글창 링크 통해서 신청해 주시면 되고요. 다른 거 바라지 않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만 눌러주시고 영상 보시면서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폭락장에서 XRP 1830원 그리고 1900원서 이렇게 두 차례 분할 매수 들어갔던 물량들 이번에 2200원 단기 매도하면서 깔끔하게 나왔죠. 추가적인 매수 매도 타점 속보로서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현재 보이는 번호로 연락 주시거나 댓글창 링크 통해서 신청 주시면 확인되는 대로 입장 드리겠습니다. 제가 안내해드리고 있는 코인 신사 채널 멤버십 전용방에 대해서 짧게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플,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중요한 이슈, 그리고 브리핑이나 시장의 흐름에 대한 전문적인 분석 내용 설명과 함께 차트상의 기술적 분석, 온체인 지표와 투자 심리에 대한 내용들을 같이 안내 도움드리고 있고 가장 중요한 투자 심리를 컨트롤하기 위해서 포트폴리오의 구성에 대한 노하우, 투자 심리 컨트롤에 대한 내용도 같이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코인 신사 스터디 멤버십 가입하신 분들께서는 아래 번호 혹은 신청 링크 통해서 남겨주시면 제가 연락드리고 있고 안내 설명과 함께 신사 채널 리플 전용 멤버십 방에도 입장 안내 설명드리고 있습니다.